IB 프로그램으로 교육하고 있는 대구 포산고등학교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갖는다고 해요. 오늘 마지막 수업인데요. 언어와 문학 1년 동안 수업하느라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수업의 정점을 찍기 위해서 상호평가 채점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평가 문항은 여러분들이 외부평가 형식으로 진행한 페이퍼 2의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른 학생의 시험 답안지를 학생이 직접 평가해보는 시간이네요. 그러니까 학생이 시험 치면 학생이 평가한다는 거죠? 이게 정해진 평가 기준에 맞춰서 평가하고 점수가 얼마나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거라고 해요. 네. 아마 여러분들이 모르는 작품, 문학 2작품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충분히 할 수 있죠. 문학에 기반한 개념을 충분히 학습했기 때문에 서술형 평가의 기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평가를 해보면 이 평가 결과에 대해서 신뢰하고 수긍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교사도 아닌 학생들이 공정하게 채점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점수차가 크게 날 것 같거든요. IB 어떤 서술형 평가에 대해서 교사들끼리 서로 또 상호 평가를 해보니 평가 기준에 대한 명확한 인지를 통해서 신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평가 기준에 대한 어떤 내용을 세부적으로 제가 설명을 했고요. 서로의 이제 그 글에 대해서 평가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이들이 평가를 조금 편파적 아니면 되게 주관적으로 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한 아이에 대한 평가가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오더라고요. 결과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자, 여러분들 평가하느라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평가한 내용을 바탕으로 모든 분들 모여서 토의한 후 자신이 생각한 최종 점수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총점 25점을 줬어. 그래서 총점 26점을 줬어. 27점을 줬어. 총점 26점이 어머, 거의 비슷해요. 솔직히 우리가 배가 아픈 것도 못 참잖아요. 나보다 다른 학생이 잘 보면은 배가 아픈데 그래서 일부러 좀 점수를 박하게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이게 바로 주어진 채점 가이드에 따라서 준거지양 평가를 한 결과인 거죠. 이제 평가를 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최종 점수를 결정하는데요. 한 명은 전형적 인물에서 기상적 인물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에서 막 비교를 쭉 해나가잖아. 그 부분이 난 너무 좋았어. 이 정도 분석이 드러난다면 얘는 9점을 받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9점을 줬어. 나는 마이너스 하고 싶다면 지금까지 이 친구가 글 쓴 거에서 분석은 굉장히 깊게 했지만 조금 내용이 부족하지 않았나? 조금 더 다른 분석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난 8점. 근데 분석 요소의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잘 쓰였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소설에서 기본으로 분석하는 인물, 사건, 배경 이 각각 다 설명이 되어 있고 플롯도 설명을 했고 시점도 설명을 했고 그러면 좀 요소가 많은 거 아니야? 그럼 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나도 소혜랑 같은 얘기 하려고 했어. 사실 분석 요소 측면에서 무언가 더 들어간다면 시간 안에 이 친구가 분량을 해결하지 못할 테고 오히려 글이 좀 더 조잡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소혜 의견에 동의하고 난 9점을 줘도 괜찮을 것 같아. 평가를 한 근거가 굉장히 네. 명확해요. 친구들 의견 다 공유했는데요. 최종 점수 다시 한번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종 점수 26점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27점으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26점으로 하겠습니다. 네. 제 최종 점수는 27점입니다. 네, 저는 26점입니다. 네, 좋습니다. IBO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한 점수 그리고 선생님이 평가한 점수는 동일했습니다. 와, 학생들의 점수랑 공식 점수의 차이가 있을까요? 총점 27점입니다. 자, 진짜 비슷해요. 완전 똑같네요. 원래, 너무 신기하다. 학생들이 평가를 해도 기준이 그만큼 명확했다는 거죠. 1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나의 동료를 평가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학생들 스스로 평가가 공정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 있게 수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서로의 글을 오픈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하라고 했을 때 아이들은 되게 두려워해요. 무조건 잘했어요. 뭐 훌륭해요 이렇게 표현하다가 이제 그런 단어 빼라.
구체적으로 좋았다면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그리고 조금 부족하다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를 바랬어요. 그 다음에 평가를 하라고 했을 때 서로 상호 토의하고 평가 기준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좀 논리성 있게 글을 쓰게 되었다. 아이들도 여기서 되게 많이 성장했어요. 학생들은 서로 쓴 답안지를 채점하면서 평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고 또 동시에 친구들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내 실력도 되돌아보는 계기가 또 될 것 같아요. 네, 절대평가, 이 중거 지향평가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수업 풍경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진짜 좋은 시간이다. 사실 오늘은 다른 학생의 것을 가지고 했지만 본인들 글을 가지고 피드백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그런 절감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지 다른 친구들의 예시도 보면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그런 좋은 평가 제도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상호평가하면서 가장 좋았던 게 제 주변에 지금 있는 친구들이 사실 글을 되게 잘 쓰거든요. 저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장점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상호평가라는 게 평가에도 의미가 있지만 다른 친구들의 글을 보고 그 장점을 뭔가 나도 좀 배울 수 있다는 게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상대평가였다면 그런 상황이 생기기가 어려울 것 같지만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모두가 좋은 결과를 내는 게 목표이지 않습니까? 저는 기억 남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던 게, 제가 생각했던 거에 대해서 어떤 한 친구가 반박을 했었고 이 친구입니다. 굉장히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때 이후로 약간 어떻게 대해야 되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나중에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 생각이 너무 짧은 것이 아니었나, 이제 다른 친구의 의견도 수용을 하고 그 소설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그래서 처음에는 좀 힘들었지만 계속 더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더 볼 수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친구가 나보다 글을 못 쓰는데 내 글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항상 저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밥은 못 지어도 밥맛은 난다는 얘기인데요. 네, 이런 식으로 이 글을 제대로 쓰지는 못하더라도 그 좋은 글과 나쁜 글에 대한 감각들은 모두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서로 인정을 하면서 제가 부족한 부분들을 그 친구들이 짚어내주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이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항상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이것을 평가의 목적이라기보다는 함께 성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 평가자로서 존중해 주라는 거, 항상 귀 기울여라는 거, 공동체 의식, 존중의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 수업만큼은 한 명도 왕따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교육의 목적이라는 게 서로 함께 더불어 잘 살아야 되잖아요.